오늘은 주포의 흔들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주포는 쉽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항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은 개미들이 지치게 해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가격 조정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락시켜 공포감을 심어줌으로 개미들을 털어내는 수법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타점을 잡을 때 반드시 머릿속에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느긋하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상에서 주포의 흔들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용어는 패시브 투자입니다. 패시브 투자는 적극적으로 어떤 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투자하여 특정 시장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S&P에 포함된 500개의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여 해당 지수의 성과를 복제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했듯 워렌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가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미리 남긴 말도 특정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라였습니다. 저도 제 후손이 있다면 죽기 전에 이 말을 그대로 남길 것입니다.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라.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등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빠져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공황 사태를 피할 줄만 알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수 투자 즉 패시브 투자입니다. 다른 용어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다음 달 정기 지수 조정을 앞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LS 일렉트릭, 두산 로보틱스 등의 편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종목에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MSCI 정기 리뷰에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두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삼양식품, LI지넥스원, LS, 현대로템 등이 거론된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바켓을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난 12일 주가가 24% 가까이 급등했다가 전날 11% 하락하는 등 큰 변동폭을 나타냈다. 반대로 편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한미약품, 현대건설, SK바이오사이언스, 넷마블 등이다. MSCI는 다음 달 13일 정기 변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흐름을 잘 따라가기 위해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을 추가하고 줄어든 종목을 제외시키는 유지관리 작업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알테오젠과 HD현대일렉트릭, 엔캠이 신규 편입되고 카카오페이와 삼성증권, 강원랜드, 한운시스템은 제외된 바 있다. MSCI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등 4차례 정기 변경을 실시한다. 시가총액, 유동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 종목 선별이 이뤄진다. 이번 변경을 위한 주가 기준일은 오는 18일과 31일 중에 임의로 하루를 정해 심사가 이뤄진다. 실제 적용일은 9월 2일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글로벌 패시브 주식펀드 순자산이 처음으로 액티브를 상회했다며 국내에서는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MSCI 지수 편입 종목이 편입 발표 전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입니다. 1년에 4번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큰 판이 열립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이른바 MSCI 지수의 구성 종목 편출입 발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트릭, 엔캠이 편입되며 축포를 터뜨렸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편출되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은 3,6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된 반면 편출된 삼성증권은 1,2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들의 희비가 갈릴지에 대해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월 MSCI 리뷰 결과는 다음 달 13일에 나옵니다. 지수에 편입되려면 기업의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 외국인 지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 편입을 위한 기준 시가총액은 약 6조 원, 유동시가총액은 2조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MSCI 지수에 편입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들어옵니다. 지난해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액티브 펀드의 자금을 역사상 처음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MSCI 지수 편입의 중요도는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는 일명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수에 편입만 되면 주가가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지수 편입 이전에 주가가 오르다가 일정 시총에 도달하게 되면 좀만 더 오르면 편입되겠는데? 라는 기대감에 자금이 더 몰리는 종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경우 발표 전 급등한 주가가 편입 이후 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에 들어온 후보 기업은 LS일렉트릭과 두산로보틱스 두 개 기업입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두산 바켓 인수 소식에 전 거래일 23.92% 급등하며 후보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장중 급락 중이지만 시총 6조 원 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조 원 선에 있는 기업들이 LI진엑스원과 현대로템, LS, 삼양식품 등이 있습니다. LI진엑스원은 최근 지대 공미사일 비공이 미국 실사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0%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수출 확정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면 수출 규모는 전월 대비 소폭 줄긴 했지만 3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 기업의 가치평가에 의해 좌우되어집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기대감일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산이라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 즉 모멘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장기 포지션을 가진다면 시장에서 가장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SK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개념에서 저는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MSCI 지수 편입과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수 편입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개미털기 구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LS일렉트릭입니다. 이 차트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구간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가격 조정 구간입니다. 주포는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털어내고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수법들에 대해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기간 조정이 끝나는 자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121선과 241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한 방에 두 선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세 변곡점이 이런 자리들입니다. 기간 조정이 끝나는 자리에서 대세 변곡점이 등장한다. 이것을 공식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이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보통 52주 신고가 영역을 찾아다니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자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기기 교체 문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이슈가 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이런 종목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는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주포가 의도적으로 급락을 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엠벨선이 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게 끝나고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기준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MSCI에 편입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MSCI 편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서 최근 주가의 흐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봉상에서도 항시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부분은 살짝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아주 중요한 맥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이후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인 후 다시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어김없이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기 바로 전에도 개미털기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주포는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개미를 털고 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차트에서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범위에서 그리고 작은 범위에서 주가는 결국은 N자형 파동을 그려냅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차트 분석에서 중수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주포의 습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캔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서면 그때부터 침착하게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급등을 하면 오히려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물소화 과정입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될 때 이 매물소화 과정도 반드시 한번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환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환선을 깨지 않고 전환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환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간도 모두 개미털기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털기 구간에서는 섣불리 타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30분봉 차트에서는 공중 부양선이 그것을 가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공중 부양선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을 때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락 추세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공중 부양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주포는 항시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분봉상 바닥권에서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거나 공중 부양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평선들이 다시 모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게 되면 30분봉 차트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조지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보조지표에서 골든크로스는 이미 앞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둘 다 과매도 구간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확실한 타점은 다음날 장 초반에 급등을 할 때 잡을 수 있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날 장 초반에 진입을 하면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측샷 개념에서 전날 종가액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승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매물 소화 과정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전환선을 살짝 깼지만 5일선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개인적인 성향 차이이지만 5일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전환선이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매도 타점은 실전에서 많이 연습하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차트에서 N자형 파동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놈들의 기본 전략입니다. 저는 이 N자형 파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 차트를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에서의 N자형 파동은 시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봉이나 30분봉상에서 N자형 파동은 주포의 농간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반드시 주포의 흔들기, 개미털기 구간, N자형 파동을 기본 개념으로 깔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승 후 조정, 조정 후 반등이라는 공식에서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조정 기간에는 어설프게 반등하는 자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내려온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30분봉 차트에서는 공중부양선, 보조지표,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 등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반등할 때 이평선들이 밀집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제가 이 30분봉 차트를 만들 때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보조지표들을 사용해 보았으나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된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금도 신호 검색기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숙지하셔서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N자형 파동 이후의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공중부양선을 깨고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반등을 하며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은 공중부양선을 뚫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역시 공중부양선이 아래로 떨어지며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LIG넥스1입니다. 일단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되었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급등 후에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툭 튀어 올라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형 캔들이 뜨고 U자형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전고 돌파에 2번 실패한 것도 보입니다. 전고 돌파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주포는 전고 돌파에 실패하자 저점 매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미털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기준선과 테마선이 깨지고 나서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대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테마선 내지 21선 위로 확실하게 캔들이 올라선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이후 무난하게 상승을 하다가 급락이 한번 나온 뒤 21선을 터치하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 조정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주가 변동에서 N자형 파동을 찾아보겠습니다. N자형 파동입니다. 또 N자형 파동을 찾아보겠습니다. N자형 파동입니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N자형 파동에서 상승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초입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두 자리가 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반등하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반등하는 자리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찾으면 됩니다. 도지 캔들 뒤에 상승하는 자리를 찾아도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해도 됩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를 찾아도 됩니다. 중요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도 됩니다. 여하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N자형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를 타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느긋하게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급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개미털기 구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가격 캔들 모양도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면 주가가 다시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보입니다. 기준선과 캔들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기준선과 캔들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정석입니다.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타점을 잡기 애매합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이후 살짝 조정이 나오고 다시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이때부터 주의 깊게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공중부양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날 갭으로 떠서 날아갔네요. 상승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환선을 거의 깨지 않고 상승을 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 발생한 긴 윗꼬리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표시한 매수 타점, 즉 빨간 원 자리에서 보조 지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확실한 타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음 빨간 원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확실한 타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ACD에서는 확실한 타점이지만 스토캐스틱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지만 공중부양선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자리라는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게다가 이 자리가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음 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공중부양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캔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서는 자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늘 등락을 반복한다. 주포의 흔들기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주포는 항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봉상에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구간이 나오기 마련이다. 조정이 시작되면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N자형 파동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한다.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분봉상에서는 공중부양선, 보조지표,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 등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으면 된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핵심 타점은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30분봉 차트보다 더 좋은 차트나 지표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저는 이 30분봉 차트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신호 검색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활용해 보시면서 신호 검색 등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 투자나 ETF 투자, 즉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즉 MSCI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뉴스 하나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인공지능 AI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부상한 전력 인프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줄줄이 상장한 가운데 올해 주가 상승폭이 큰 기업들이 대표 종목으로 구성됐다. 이에 이들 종목의 상승률이 전반기에 너무 컸던 만큼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AI 산업 상승 초입에서 트럼프 재집권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력인프라 투자 ETF는 이달만 4종이 상장했다.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코액트 AI 인프라 액티브,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등이다. 이들은 AI 산업 밸류체인 중에서도 전력 인프라와 관련한 기업들을 담고 있다. 전력 인프라와 관련한 기업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함께 반도체 길들이기가 시작되면서 넥스트 반도체 섹터로 꼽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시됐다. 결국 전 세계 산업의 AI화는 정해진 미래라는 점에서 AI의 기본 인프라인 전력 인프라의 확장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달 상장 종목 중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는 올해 전력 인프라 관련 대표 종목으로 떠오른 대장기업을 큰 비중으로 담고 있다. 국내 전력 설비 3대 기업이라 불리는 LS그룹과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약 77% 편입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LS일렉트릭 20.74%, HD현대일렉트릭 20.15%, 효성중공업 16.03%, LS 15.07% 등이다. 이들 전력설비 기업들은 올해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업황 기대감과 실적 개선 전망치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이다. 이들 종목을 메인으로 구성한 ETF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게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이들 종목의 하락은 일시적인 데다 트럼프 재집권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대한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트럼프 재집권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오히려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2020년부터 자국 전력망에 중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대중압박은 더욱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미국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호재로 인식된다. 이 매니저는 미국의 48개 주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7월 15일 미국의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전력 수요 급증으로 미국의 전력망 사업자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미국 내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사용 중인 노후화된 전력망의 70% 이상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산 능력 확대로 수주 물량이 늘며 전력 설비 기업들의 외형 성장과 함께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관측된다. 이상입니다. ETF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